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그리고 조홍천과 이원욱의 원칙과 상식, 이렇게 제3지대 4개 세력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제3지대 빅텐트는 일단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과연 1+1이 2를 넘어서 3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1+1이 오히려 0.5가 되는 역시너지 효과를 불러올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죠. 그래서 민주당 텃밭을 공략하면서 표분산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측근들은 지금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 출마를 이낙연 대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5년생인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수도권 2030 세대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호소, 그리고 보수 성향 2030 남성 중심의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올랐던 이준석 대표의 자산, 이 두 자산이 합쳐지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개혁신당의 계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소수정당 배려라는 준연동형 선거제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것은 제3지대 입장에서는 큰 악재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총선이 치열해지면 거대 양당으로의 쏠림 현상도 그만큼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역시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다 또 합당의 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은 너무 이질적이죠. 그런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상당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를 지냈죠. 그런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맡았고 또 민주당 대표였고 문재인 정권을 승계하겠다면서 대선 경선에 나섰던 사람과 손을 잡은 것을 과연 여론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오직 권력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준석과 이낙연 두 지지자들은 합당에 대해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지지자들의 경우 보수 우파이면서 국민의힘에 만족하지 못해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기치를 들고 나선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에 백기투항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계획이냐,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권력욕에 결국 우리가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준석 지지자들의 경우 우파이면서 국민의힘이 싫어서 합류했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좌파인 민주당의 구태들과 합당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의 이준석의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이러려고 신당을 만들었나, 이낙연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고 어떻게 이낙연과 함께 갈 수 있겠나, 이게 계획이냐, 개잡탕밥 안 먹겠다, 선대위원장 이낙연이라니 이러려면 당원 설문조사는 왜 했느냐, 탈당하겠다, 이런 격렬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FM코리아에서도 비슷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끝낸 거다. 사진을 보면 이준석이 꼭 좌파 정당으로 기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당장 급하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 어떡하느냐, 이런 비난이 폭주합니다. 상황은 이낙연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자와 어떻게 함께하나,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냐. 이준석 대표는 태도와 행적 때문에 논란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랑 통합을 하면 어떡하느냐, 고작 이준석 같은 자와 합당이냐, 제고를 해달라,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측 지지자들의 이 같은 충돌을 볼 때 설령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같은 좌파임에도 개딸과 문파로 엇갈려 분당 위기로 치달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개혁신당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기보다는 암울하다 이런 전망이 더 많이 지금 많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3%에 4%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합치면 7% 남짓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인데, 지금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해서 그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지지율이 더 내려갈지 약간 더 상승할지 이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볼 때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5석에서 맥시멈 7석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으로 지금 비례대표를 배분을 해야 됩니다. 순번을 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순번을 둘러싼 4개 세력 간의 볼성사나움 밥그릇 싸움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동상이몽의 집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접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지층의 반발과 비례대표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싼 예고된 갈등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혁신당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역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